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선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외인과 기관들의 양 매수 들어오면서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96%, 코스닥 1.17%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참 반갑기만 한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받고 있죠.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를 주셨을 때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왜 들어가셨는지, 또 장기로 보셨는지, 단기로 보셨는지 이 각가지 성향에 맞춰서 꼼꼼하게 전략 세워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와 전화 상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부터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잔소리 1시간 동안 함께 할 텐데요. 이후 오후장에서 정재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마련해뒀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메신저, 노란색 메신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샵 4989번으로 문자 상담 보내실 때 오픈 채팅방이라고 5글자만 추가로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현재 개인적으로 검색하면은 워낙에 사칭방, 가짜방이 많아서 저희가 들어올 수 없도록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 멘토님의 무료 리딩 원하시는 분들은 꼭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셔야지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여러 가지 동영상 보면서 정전 멘토님과 함께 주식 공부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유튜브 접속하신 후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면은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자, 기본적으로 장전 시황, 마감 시황 올라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 다양하게 영상 올라오고 있으니까 모두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까지 모두 챙겨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오늘 시황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외인과 기관 양매수 들어오고 있고 양시장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전에 이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가도 금방 좀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하기 좀 일러 보이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시장 짚어주시죠. 예, 좀 전에 안심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는데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예,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0.96% 상승 중이죠. 208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안심을 해도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첫 번째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면서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 모처럼 만에 양시장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어제 풋옵션 부분들 하방에 좀 베팅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청산 작업을 좀 많이 나왔어요. 100억 이상 넘게 나왔었고 오늘도 어느 정도 이 청산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지금 현물이나 선물, 옵션 뭐 이 부분들 봤을 때는 상방 포지션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 그리고 기관 쪽에 있어서의 수급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들은 상당히 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누차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지수상 2060에서 2050포인트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2060에서 2050포인트 정도 부분들이 일단 저점 자리대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이렉트로 움직일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다시 또 되밀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 삼성전자를 좀 체크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 위에는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고요. 밑에는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과 지수의 흐름들이
똑같죠. 저점을 밀렸다가도 반등이 나왔다가 삼성전자가 저점을 깨고 내려가니까 지수도 같이 깨고 내려갔단 말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좀 더 강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지수는 따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이렉트로 가느냐?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다이렉트로 가기에는 힘들다. 결국은 일단 우선적으로는 1차적으로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고 기술적인 반등의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주가적인 수준에서 54,000원 언저리대에서 49,000원 언저리대까지 빠졌으니까 그럼 대충 따져보게 되면 약 한 52,000원 정도대, 51,000원대 중반 정도가 되겠네요. 그 자리대가 일단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일단 박스권역으로 놓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환율적인 부분들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원화가 약세가 기조가 유지가 되면 지수는 밀려 내려왔었고 강세가 되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었죠. 그죠? 근데 고점 영역을 치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도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에 있어서 반등인데 다음 주에 동시만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동시만기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시기와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이 부분들이 얼추 비슷한 시기에 있어요. 타결은 1차 협상은 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들이 타결이 원만하게 좀 진행이 된다라면 시장은 좀 더 안도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현금을 만드는 그런 전략보다는 차라리 여러분들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 반등기를 이용해서 현금을 만드는 전략 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되면 한없이 밀릴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없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가족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사람은 참 간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쁜 의미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고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은 그 부분들이 사람의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 삼성전자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 51,500원대에서 52,000원 이 언저리대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단기 고점권역으로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로 놓고 보더라도 이 자리대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한 2100선? 뭐 그 정도 때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21선에 대한 저항 자리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목표치는 21선 정도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설사 여기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밀리는 흐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도가 아닌 매수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여전히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이제 반등기가 접어들게 된다라면 순환매가 나올 거예요. 업종별 순환매가 나올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의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즉 순환매는 짧고 차별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내년도, 연말에서 내년도를 좀 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도 많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도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1.2%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 620포인트대 중반권역까지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마찬가지예요. 올해에 제일 많이 매수를 했던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했던 게 제약바이오 쪽, 대북 쪽 이런 종목군들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무분별하게 제약바이오 테마성의 흐름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더 매물 수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연말 정도 때까지는 일단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라는 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역배열권역에서의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그리고 뭐 KMW 바닥이 나와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 바닥 탈피를 했다라고 보여지기에는 다소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메디톡스 역별 구간에서의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근데 SK머티리얼즈 이제 장기 이평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바닥 권역의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SFA 차트의 모양새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정배열 초입 권역에 있죠. 무겁지만 안전한 종목이에요. IT 쪽과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장비 쪽, 2차 전지 쪽 이런 쪽 사업하고 있죠. 솔브레인 테마성의 흐름들로 나왔지만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나오는 것 같고요. 원익 IPS 마찬가지로 바닥 권역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 이러한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IT 섹터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더라. 몇몇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의 흐름들이 괜찮은 그런 상황이지만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다라는 거. HLB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매수하셨을 거예요. 단기간에 2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21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죠. 1000%가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더 산다? 글쎄요. 제 누차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임상 성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 밸류로 놓고 봤을 때도 비싸다. 선진 시장보다 비싸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고 내년도 섹터 저는 제약바이오 바이오 쪽은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제약 쪽은 괜찮은데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시장에 있어서의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주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IT 쪽이다. 그쪽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연말에서 내년 초로 넘어가는 시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들 섹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 부분들로 인해서 어떠한 섹터들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한한령이 있었죠. 그 부분들이 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점진적인 그런 개선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동안 위축받았었던 게임주라든가 이런 쪽도 어느 정도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그러한 종목군들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뭐 수급적으로 오늘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으나 코스닥 쪽의 흐름들은 기관 쪽이 조금 매수세가 강하지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인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뭐 나쁜 부분들은 아니에요. 나쁜 부분들은 아닌 만큼 어떠한 종목군들을 싸게 살까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요즘 시장 보다 보면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이 정말 그대로 표현이 될 정도로 정말 장 끝날 때까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보곤 했는데요. 자, 오늘 모처럼 수급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마음 내려놓고 안심하고 봐도 된다라면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많이들 주고 계시죠?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3153-2612번 두 통 가능하니까 지금부터 바로 전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 반도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6,300원에 20%. 네, 서울 반도체 16,300원에 20% 갖고 계시고요. 예, 예. 네, 어떤 점 가장 궁금하세요? 글쎄, 이게 본전까지 올런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 어떻게 될지 물론. 알겠습니다. 그럼 멘토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성현님. 예, 아버님 이거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한 2달. 두 달? 한번 물을 나서 단가를 낮추는 아, 건데. 단가를 낮추셨어요? 예, 한 2달 된 것 같은데요. 2달 전 정도에 추가 예. 매수를 하셨다? 예, 예. 그래서 단가를 낮추셨고
16,0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평단가가 16,000원이면 그냥 좀 더 가지고 가세요, 아버님. 예, 일단은 추가 매수까지 해놓은 상태시잖아요. 예, 예, 비중은 20%까지 늘려놓으셨고, 예. 많이 빠졌어요, 서울반도체가. 그죠?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시간을 좀 갖고 보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 상황 자체가 원체 불안하다 보니까 예, 예. 이게 내 종목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 근데 한국 시장은 싸기는 싸요.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만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서울 반도체도 실적이 좀 줄어든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내년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줄 거예요. 서울 반도체도. 그럼 주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좀 보유를 해 나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네,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6299번님이 신청해 주신 오리온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108,000원이시고요. 비중은 25%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아마 최근에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108,000원 들어가셨고 현재 104,500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리온이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는 이 물 관련해가지고 조금 잡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생수 사업에 관련해서. 자, 오리온 어떤 전략 세워나가면 좋을까요, 멘토님? 일단 오리온도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내수 섹터, 음식료 쪽의 섹터나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내수 섹터, 지수 방어적으로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중국 쪽에 있어서 성장을 얼만큼 하느냐 이 부분들이 좀 관건이에요. 근데 이제 108,000원짜리 때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시는데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성장을 좀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밀려 내려왔어요.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좀 왔는데 여기에서 이 하락을 하게 되면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목표치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한 11만 원 언저리대가 목표치네요. 108,0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단기로 봤느냐 아니냐 이게 관건이에요. 만약에 단기로 봤다라면 저점 자리대가 102,000원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한 번쯤 더 밀려서 뭐 한 10만 원에서 한 98,000원이 연저리대까지는 좀 더 밀릴 수가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나는 이걸 좀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경기가 이렇게 속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관건은 중국 시장이에요. 중국 시장 쪽이 얼마만큼 성과를 보이느냐. 연간 기준으로 봐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게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보이거나 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아닌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략적인 부분들은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11만 원대 중반, 한 11만 5천 원대에서 빠지게 된다면 한 9만 6천 원 정도 때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9만 6천 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1만 5천 원. 그 위에서는 한 번쯤 챙기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리온 리스크 관리점 96,000원에 목표가 11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진행해 볼게요. 이번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DB 하이텍이요. DB 하이텍이요. 매수가 비중 부탁드릴게요. 16,000원에 30%요. 16,000원에 30%시고요. 네네. 지금 수익 한 25% 정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팔아야 되나 어찌 더 가지고 나가도 되나 해서요. 좋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언제쯤 팔면 좋을지 바로 멘토님 네.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버티셨어요? 네네. 다른 것도 많이 손해봤는데 네. 이거 하나만 조금 수익이 나가요. 16,0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는데, 비메모리 쪽이죠? 네네. 근데 이제 보게 되면 DB하이텍 자체가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뚫었어요. 뚫고 네네.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상승 N자형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오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머니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 네. 확인 매도를 하느냐 아니면은 예측 매도를 하느냐 요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머니.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고점 언저리 때까지 다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30%시니까 네네. 한 절반 정도만 좀 챙겨놓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절반 정도만 챙겨 놓으시고 네. 나머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어머니. 지금의 월봉 차트인데요. 네. 이게 고점권역이 22,000원대란 말이에요. 네네. 22,000원대인데 이게 이제 매물 저항 자리대인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면 네. 내년도의 시장 성장이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예.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 이게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넘어설 수도 있어 보여요, 어머니. 한 25,000원대 이상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 25,000원까지 갈 수 있으면 차라리 그냥 기다릴까? 뭐 그런 생각보다는 예. 수익을 절반 정도만 챙겨 놓고 예. 나머지만 좀 끌고 가보세요, 어머니. 글쎄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하시고 시장도 있고, 예. 나머지 물량은 네. 21선이 깨지면 전량 다 차익을 하시고요, 어머니. 21선이요? 깨지면. 그러면은 한 이게 이제 매일 움직이는데 오늘 예, 종가 기준으로 18,000원대인데 네네. 아마 조금 더 19,000원. 움직이게 되면 19,000원 위까지 아마 21선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분들 보시고 예. 오늘 절반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만 좀 더 본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진행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펜오션 펜오션 매수가 비중 부탁드리겠습니다. 30%요. 4,260원 매수가 맞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4,260원에 30% 갖고 계시고요. 예. 지금 딱 매수가 근처에서 좀 움직이고 있네요. 예. 네, 그럼 어떤 점 가장 여쭤보고 싶으세요? 이게 떨어지나 더 떨어질 수 있나 하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더 떨어질까봐 연락 예.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멘토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페노션 이게 언제 매수하셨어요? 일주일 됐어요. 네? 일주일. 일주일? 예.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셨겠네요? 예. 지금 300원만 먹으면 팔으려고요. 얼마요? 300원. 300원? 예. 그러면 한 4,500원, 600원짜리 때 매도하시겠다고요? 그렇죠. 한 4,500원이나 600원. 워낙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그래서 더 떨어질 수 있나 하고요.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아버님? 그래요? 주식이라는 거는요, 지지라인 때가 있어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더 밀릴 수도 덜 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여기 이상은 안 빠질 거야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주식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팔아야 되나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박스예요. 박스권역이고요. 주가가 계속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다가 이제 비추세 구간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랬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버님 이거 많이 빠져서 단기적으로 조금 먹고 나올 생각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박스로 그래요. 보셔야 돼요. 박스로. 예. 4,000원. 위로는 5,000원. 5,000원이요? 네, 위로는 5,000원. 밑으로는 4,000원. 그 중심 4,000원. 가격이 4,500원이에요, 아버님.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예. 경기 회복이 되면 페노션이나 이 부분들도 실적이 개선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예. 있을 부분들인데 탄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근데 일단은 지금 자리대선 좀 더 보유를 하고 가져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아버님 전략대로 한 뭐 300원 정도 올라가면 예. 그때 차익하시고 다른 종목 보세요, 아버님. 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역시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바이넥스요. 바이넥스요. 매수가 비중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5,800원에 한 20% 됩니다. 15,800원에 한 20% 정도 갖고 계시고요. 네네. 굉장히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네요. 네, 1년도 넘었어. 2년이. 네. 한 2018년 4월쯤에 들어가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맞아요.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더 고민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실 것 같아요. 네네. 앞전에 좀 올라오길래 네. 조금 더 올라오면 매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네. 또 내려가 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11월에 특히나 많이 흘러내렸는데 빨리 저희가 이 멘토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많이 여쭤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이넥스를 그럼 작년에 매수를 하신 거네요. 네, 1년, 건 2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바이넥스가 실적이 좋아요. 예, 실적이 좋다 해서 음. 들고 가는데. 실적이 그건 못 좋은데 어머니 실적이 좋은데 이 친구가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불확실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가네. 네, 그건 알고 계세요? 몰라요. 송도 공장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국가에서 임대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10년씩. 네. 근데 그게 만기가 됐는데 예. 그걸 만기가 되면서 바이넥스가 계속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업체가 운영을 가져갈 거냐 이게 지금 좀 논란이에요. 예. 그 부분들이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아, 저번에 언제 한번 봤는데 그 말이구나. 근데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 아직 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어요. 만약에 그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불확실한 부분들이.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바이넥스도 실적이 좋고 한데 그게 빨리 결정이 나줘야 되는데 이게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내년이요? 아직까지 이게 언제 실시를 할 것이다, 재입찰을 언제 할 것이다, 이게 특별하게 공지가 나온 부분들이 없어요. 근데 그게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바이넥스의 직원들이 그 송도 공장을 운영을 해왔었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해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다른 회사의 컨소시엄들이 들어와서 만약에 이게 교체가 돼버리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좀 많아요. 거기에 운용을 했던 시설을 운용을 했던 그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게 돼버리게 되면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 예상인데 아무래도 바이넥스가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다시 재계약을.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들이 가장 큰 리스크로 보여져요. 아,
그러니까 그 부분들만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탄력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관망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저점을 또 저번 저점을 또 내려온 것 같아서 지금 저점에서 팔고 나갈 수도 없고 또 물량이 조금이면 괜찮은데 너무 또 시간도 많이 투자했고 이래가지고 자, 일단은 정말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머니. 반등은 나올 거예요. 반등은 만약에 재계약을 못 하게 된다라면 여기서 또 빠지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저점인데 또 더 빠질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어머니. 아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 생각하시고 네. 일단은 관망. 잠만요. 예, 내년 그러면 뭐 상반기 1, 2월이 돼야 되나요? 아직까지 공고가 안 나왔어요. 예. 그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예. 아시겠죠?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네?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회사에다 전화를 해보던가. 회사에서 전화를 한다고 해서 그게 국가에서 하는 건데, 어머니. 아, 그걸 알아볼 수는 없겠죠? 예. 예, 어머니 이 회사에 전화 통화는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답답해서. 어머님 주주신데 어머님은 주주신데 왜 전화를 못 하세요?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네. 어느 정도의 예정이 되어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만약 그렇죠. 예정이 잡혀져 있으면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전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센스도 필요해요, 어머니. 아, 예. 회사 아시겠죠? 전화번호는 그럼 여기 들어가 보면 있죠. 거기 회사. 저는 어머님이 저 여기 114 콜센터 아닌데.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자, 어머니 여기 전화번호. 자, 어머니께서 요구 요청하신 전화번호는요. 네, 032 네, 850에 네. 3000번. 아, 예. 032 850에 3000번이에요, 어머니. 통화 네, 이용료는 감사합니다. 100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기 어떤 종목? 동양물산 동양물산 매수가 비중은요? 937원에 30%입니다. 937원에 30% 갖고 계시고요. 네. 자, 어떤 점 궁금하실까요? 뭐 장이 안 좋아서 계속 빠지는 건지 실적은 괜찮다는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실적은 괜찮다는데 요즘에 도통 힘을 받지 못해서 궁금해서 연락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37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뭐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를 하셨겠죠? 네네. 빠지는 거는 나름대로 좀 이유가 좀 있겠죠? 네, 그렇죠. 실적이 올해 조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어요. 네. 개선되는 좀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에 좀 유상증자를 했으니까 재무구조는 조금 개선이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농기계 쪽 사업하고 있고 필터 사업하고 있네요. 보니까. 네, 뭐 담배 필터도 만들고. 네, 이 회사가 어떤 부분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네네. 3분기 실적도 뭐 잘 나온 그런 부분들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자사주 매입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자사주 매입도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 임원들을 잠깐 좀 볼게요. 임원들을 보니까, 좀 줄였네요, 지금 보니까. 유상증자로 좀 해서 오히려 유상증자는 다 받은 것 같고요. 지금 보면. 11월 6일 날 다 했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보게 된다라면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바닥권역에 있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친구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필터 쪽의 사업이 괜찮을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농기계 쪽 하게 되면 농기계는 보통 봄에
많이 판매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농기계 쪽도 막 이렇게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친구는 테마성 흐름들로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러면 지금 주가의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얼추 다 밀려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가져가시되 그냥 한 1,100원 정도 오게 되면 네.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1,100원까지만 올라와도 땡큐네요. 1,100원까지만 올라와도 땡큐예요? 그럼요. 왜 또 그렇게 이거 단기적으로 보셨구나? 네, 제가 한 달 정도 아주 물타기 하고 해서 네. 조금 그래도 낮춰놓은 건데, 1,100원까지만 올라오면 좋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1,100원 정도 대 부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121선 요거 저항대로 좀 보세요. 요거. 아, 네. 예, 요거 저항대로 좀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120선이 얼마죠? 그게 121선이 지금 1,084원. 아, 네. 매일 바뀌겠죠? 네네. 그거 좀 확인하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 진행해 볼게요. 0628번님이 보내주신 일진 머티리얼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53,000원이시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역시나 좀 오랫동안 갖고 계시면서 오랫동안 마음고생 하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1.63% 상승세 보이고 있지만은 매수가보다 한참 아래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 일단 2차 전지면은 앞으로는 성장성 자체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워낙에 지금 단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떤 전략 세워나가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멘토님 부탁드릴게요. 53,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자리대에서 이거를 손절을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2차 전지 내년도에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자리대까지 버텼단 말이에요. 3만 원 자리대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하락추세 끝나고 비추세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박스예요. 박스 구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얼추 박스 하단권역까지 내려왔는데 이거를 지금 자리대에 매도한다라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2차 전지 쪽에 나름대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 매도는 좀 아닌 것 같고요. ESS에 대한 부분들 이게 소자금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에 좀 밀렸단 말이에요. 이번 주 들어서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는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겠지만 일단 좀 더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 그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변동성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왜냐하면 오랜 시간 버티셨어요. 오랜 시간 버티셨는데 45,000원 부근대까지 반등이 나왔는데도 매도를 안 하셨다라는 얘기는 일단 대응을 좀 잘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 하셨던 거나. 왜냐하면 어차피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올라가겠지라는 판단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시장도 여전히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냥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생각을 하시고 보유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많이 기다리셨던 만큼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보유하고 기다려보자라는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8210번님이 보내주신 YBM넷 살펴볼게요. 매수가 3,910원이시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매수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계속 좀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YBM넷 전략 세워주시죠, 멘토님. 예, YBM넷을 보게 되면 교육업체예요. 교육업체. YBM 시사닷컴이 사명 변경을 했네요. 교육주들에 있어서 한번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제도를 개편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 그 전에 이제 19년도 들어서면서 상승의 모습들을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뭐 올해 약간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 괄목할 만한 성과는 아닌 것 같아요. 주가적인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 이 친구가 뭐 싸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유통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YBM 외 10인이 거의 한 60%, 한국증권금융이 5%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통 물량은 한 600만 주대 있고 배당이 좀 3%대 좀 나와주네요. 그걸 일단 대응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은가 싶은데 3,91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약간 손실권역이신데 대응을 일단 하셔야 되겠죠. 3,600원짜리 때? 3,600원짜리 때가 깨지면 안 될 것 같아요. 3,600원짜리 때 깨지게 되면 다시 한번 3,000원짜리 때를 하회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3,600원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뭐 4,300원대, 그 다음에 뭐 한 거의 5,000원 언저리 때 이렇게 목표가를 두 개를 좀 잡아 놓으시고 분할로 차익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볼게요. 4172번님이 보내주신 아모레 퍼시픽 매수가는 24만 원이시고요. 비중은요, 현재 잠시만요. 20%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24만 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아마 4월쯤에 들어가셨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10월 말부터 11월부터 그나마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매수가 아래셔서 정리를 하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어떤 전략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24만 원. 그러면 손실률이 20%가 조금 넘는 지금 손실이시란 말이에요.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하셨다. 일단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내년도에도 성장을 할 수 있어 보여요. 내년도에도. 배당은 근데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주가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보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241선 17만 5천 원짜리 때 깨지게 되면 아마 이거 한 번 더 밀릴 거예요. 한 16만 원 이하권역으로도 한번 밀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고점 돌파 시도 21만 원짜리 때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거 넘어가게 되면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올 수가 있을 거예요. 시장에 있어서의 이 흐름이나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내년도는 좀 괜찮기 때문에 기저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등의 순환매가 좀 나올 거예요.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내수 섹터들도 순환매가 나오는데 큰 폭의 상승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면 지금 월봉상에 21만 원짜리 때가 가장 큰 저항이란 말이에요. 이 저항 자체가.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일단 21만 원짜리 때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전화나 문자를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일단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좀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 일단 현재는 보유하지만 21만 원 넘어서면은 다시 한번 저희에게 뭐 문자나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면서 그 이유 전략 다시 한번 세워 나가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서 아모레 퍼시픽까지 하고 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코스피 0.95%, 코스닥 2.33%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 업종에서 대부분의 업종에서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상승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해야겠죠. 자,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야, 이 오늘은 네. 종목이 대부분 다 오르는 상황이라 여전히 제가 보고 있는 섹터는 IT예요, IT. IT 쪽 섹터를 여전히 좀 보고 있는데요.
소재 쪽에 있는 그런 종목도 나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덕산네오룩스인데요. 오늘 5%대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뭐 따라 들어간다면 이 고점 돌파 나올 때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6% 강세예요. 여러분들께 계속 IT 쪽 섹터 장비 소재 부품 말씀을 좀 드리는 상황인데요. 내년에 기저효과라고 해도 상당히 커요. 다른 쪽의 업종이나 이런 부분도 다 큽니다. 증가되는 물이 크지가 않아요. 거래량이 좀 확 터져줘야 되는데 100만 주 이상 막 터져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오니까 다시 눌릴 거예요. 이거 다시 눌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21,000원 이하에서도 살 수 있어 보여요. 그럼 2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그때 분할로 보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요. 시장 반등 나오고 나서 한번 눌릴 거예요. 그럼 그때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매수를 할 이유는 일단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동시만기 포지션도 이게 크게 출렁거림이 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오늘 코스닥 외국인들 강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서 이게 탄력이 더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활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재 쪽 중에서 덕산네오룩스를 좀 가장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내년도의 시장 자체는 올해보다는 좋을 거예요. 올해보다는 좋을 건데 이게 확 좋아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기저효과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 다 괜찮은 실적이나 이런 측면 놓고 봤을 때 나빠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의 업종에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개선되는 폭이 얼마만큼, 올해 대비해서 얼마만큼 커지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크면 클수록 주가에 있어서의 상승폭도 커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는 최고 실적을 넘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상승 탄력이 생기겠죠. 5G가 성장주로 꼽히잖아요. 그죠? 성장주로 꼽히는데 5G가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렇게 크게 올라갔던 이유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장을 하는 섹터가 어딘가를 좀 봐야 돼요. 그럼 내년에 포커스는 최대 실적을 넘어설 수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을 해놔야 돼요. 꼽아 놓고 난 다음에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덕산네오룩스도 그중 후보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시에는 한 번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덕산네오룩스입니다. 오늘 6%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 현재 추격 매수하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반등 이후에 한 번의 눌림목이 다가올 텐데요. 21,000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 분할 매수 전략으로 내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분할 매수 전략으로 모아가라라는 이야기로 덕산네오룩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식 잔소리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앞으로 남은 오후장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노란색 메신저로 정전 멘토님과 이야기 나누는 방법입니다. 자, 샵 4989번으로 문자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워낙에 가짜방이 많다 보니까는 잘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게 좀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 멘토님의 무료 리딩 원하시는 분들은 꼭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셔야지만 저희가 보내드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샵 4989 오픈 채팅방 잊지 마시고요. 또 여러 가지 동영상으로 함께하면서 주식 공부해 나가는 방법도 있죠. 유튜브에 접속하신 후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면은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자,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장전 시황, 마감 시황은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영상들 함께 하시면서 주식 공부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 많이 챙겨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말은 쉬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인사드려 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